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중급 모델링 2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에 그릴 제품은 이 배관 관련된 제품이고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실 부분은 이 파이프 기능 활용하는 법과 그 다음에 뭐 스케치하는 법, 그 다음에 이 탭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급 모델링 시간입니다. 이번에 그릴 제품 도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치수가 나와 있고요. 파이프 형태로 해서 여기 형상이 만들어져 있고, 이쪽에는 지금 M5짜리 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고정하기 위한 이렇게 홀이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작업을 할지를 먼저 구성을 하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준은 이 형상의 하측을 기준점으로 잡고요. 이 베이스 형상을 하나 만들고 라인을 그려서 파이프로 형상을 만들고, 이쪽에 있는 형상은 또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돌출 기능, 스케치에서 돌출로 해서 만들 거고요. 안쪽에 홀 같은 경우에는, 홈이 파져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에 있는 두께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활용을 해서 형상을 일정 두께로 유지하면서 안쪽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위쪽에는 탭을 표시를 할 건데, 실제 나사 그 형상을 만들기보다는 시마트론에서 탭으로 표현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을 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마트론 다시 와서요. 자, 마찬가지로 메인 플랜을 하나 만들고 시작을 할게요. 이거는 고정을 해 놓고요. 일단 바닥면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돌출을 이용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XY 플랜, 그러니까 평면도 기준으로 봤을 때 플랜을 선택을 해서 스케치 면을 잡고요. 원을 그려 볼게요. 지금 전체가 52파이네요. 치수로 해놓고 G를 52, 여기 클릭을 하고요. 화면 시점을 좀 이렇게 당겨 놓을게요. 자, 확인. 솔리드 돌출. 자, 높이는 5mm네요. 증분값을 5로 놓고요. 확인. 자, 그 다음에 요 지금 배관 형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솔리드에 있는 파이프 기능을 이용을 할 거예요. 파이프 기능을 쓸 때는 우리가 그 라인을, 이 와이어 선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와이어 선을 스케치로 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스케치를 지금 ZX 플랜을 스케치 면으로 잡을게요. 이렇게 지금 잡혀있죠. 회색으로 보이는 면이 스케치 면이고요. 스케치 면을 바로 놓고 적용을 해볼게요. 끝을 눌러서 이렇게 바로 놓고 스케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 라인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중심 라인을 가지고 파이프 기능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모양이 센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호로 해서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는 첫 번째 포인트하고 일치를 시켜 놓고요. 방향은 위쪽으로, 그 다음에 다시 라인으로 바꿔서 연속적으로 선을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직선 부분이 살짝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호로 해서 이런 식으로 호를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구속을 줄게요. 자, 요 표시를 잠깐 숨길게요. 구속 표시를 숨김으로 해놓고, 지금 보면은 요 호하고 라인이 서로 탄젠트하게 구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구속 추가 기능을 이용해서 요 라인 선택하고 탄젠트 구속을 주시면은 되겠네요. 자, 직선에서 호로 바뀌는 부분은 다 탄젠트 구속을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라인을 이렇게 그릴게요.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다이나믹 트림으로 제거를 하고요. 자, 지금 대략적으로 라인을 이렇게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치수를 넣어서
형상을 잡을게요. 자, 이쪽 직선 부분이 지금 55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R 값이 125, 11.5네요. 네, 여기가 11.5.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직선 부분이 15. 여기도 11.5. 자,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끝에 치수, 여기가 지금 38로 나오네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완전 구속이 안 됐어요. 좀 한번 움직여 볼까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움직이죠. 자, 컨트롤 Z. 자, 지금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 탄젠트 구속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구속 추가해서 선 두 개를 잡고 탄젠트 구속을 하면은 분홍색으로 바뀌면서 완전 구속 상태로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고 나가고요. 자, 이 상태에서 파이프 기능을 쓰시면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살짝 각도로 틀어져 있어요. 지금 30도 정도 틀어져 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요 호하고 요 직선 부분 얘를 틀면은 되겠네요. 나머지는 같은 평면상에 있는 스케치고요. 자, 편집에 있는 원형 이동으로 이 라인을 틀 건데, 자, 지금 보게 되면 선이 스케치를 한 번에 했기 때문에 선이 한 번에 선택이 돼요. 예. 따로 선택을 할 때는 지금 여기 필터 보시면은 스케치 및 복합선 필터가 켜져 있기 때문에 스케치 같이 한 것들이 한 번에 선택이 되는데, 얘를 끄시고요. 여기 엣지 및 선 필터를 선택을 해서 지금 요 라인하고 여기를 선택을 할게요. 자, 두 번째 축 선택에서 여기를 축으로 잡고요. 지금 각도는 자, 위에서 봤을 때 아랫방향으로 30도 정도가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확인 누르고요. 자, 지금 스케치 및 복합선 필터 켜져 있는데, 찍어보면 아까는 한 번에 선택이 됐는데 지금 얘를 틀었기 때문에 따로 선택이 돼요. 이렇게. 자, 한 번에 선택해서 우리가 솔리드 파이프 기능을 쓸 거기 때문에 얘를 하나의 선으로 묶을 거예요. 자, 끊어져 있는 선을 하나로 묶을 때는 와이어프레임의 복합선을 이용해서 연결로 해서 여기서부터 쭉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리지널 제거를 할게요. 원래 있는 선을 제거를 하고 지금 만들어진 복합선만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뭐 유지를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선이 오리지널 선이 유지가 되다 보면은 만들어진 복합선하고 기존 선하고 겹쳐져 있기 때문에 선택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선 그냥 하나만 딱 만들어지게끔 원래 있던 선은 제거를 하고 복합선 하나만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솔리드 파이프에서 이 라인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한 번에 선택이 되죠, 복합선이.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기서 일단은 그냥 바로 추가로 해볼게요.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형상으로 해서 기존 형상하고 별도로 만든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해놓고 필요할 때 가서 합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추가로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 지름 같은 경우에는 자, 20파이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네요. 일단 확인 눌러 볼게요. 이렇게 해서 형상이 만들어졌고요. 요 반대쪽에도 동일하게 형상을 만들어 볼게요. 스케치 면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52파이 원을 그릴게요. 자, 요 포인트를 미리 가상선으로 여기를 투영을 할게요. 자, 이렇게 점을 바로 찍어도 되고요.
이 원을 찍어도 이 원의 중심점이 잡히게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52파이 원을 그리고요. 확인. 자, 여기가 끝 지점이기 때문에 이 돌출 방향은 이쪽 안쪽으로 해서 5mm, 이쪽 안쪽으로 해서 5mm 바로 추가를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못따기를 할게요. 자, 이쪽에 보면은 못따기 형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솔리드에 있는 못따기로 해서 이쪽 선택을 하고 다음 단계 가서요. 자, 지금 보면은 대칭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대칭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를 거리 각도로 해서 바꿔 놓고요. 지금 각도는 이 전체가 60이니까 한쪽 30도 각도고 한쪽 길이는 지금 5mm로 하면 되겠네요. 자, 지금 보면은 이 길이 방향이 이쪽이 아니라 이 위쪽으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바꾸기로 여기 바꿔줄게요. 자, 여기도 보면은 반대로 돼 있죠. 예, 이렇게 따로따로 파라미터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파란색 점을 선택을 해서 값을 바꾸거나 이걸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도 지금 거리가 50이고요 30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값하고 방향이 맞고 여기도 좀 맞게 설정이 됐죠. 이 상태에서 확인. 자, 데이터만 제가 잠깐 숨겨 볼게요.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 눌러서 데이터 표시를 이렇게 잠깐 끌게요. 그리고 요 선도 뭐 숨겨도 되고요, 제거를 해도 되고, 제거하실 때는 형상 제거를 이용해서 아예 삭제를 해주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안쪽에 두께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솔리드 형상에 두께를 적용할 때 우리가 솔리드에 있는 형상 두께 기능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서 보면은 지금 전체 두께가 나오죠. 안쪽, 바깥쪽, 양쪽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형상이 픽스가 된 상태에서 두께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이건 안쪽으로 되어 있는 게 맞고요. 두께는 2.5로 하는 게 맞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 다 막혀 있는 상태에서 안쪽으로 두께가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지금 형상 같은 경우에는 이쪽 면하고 이쪽 면 같은 경우에는 오픈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지 말고요, 오픈이 돼야 될 부분에 면을 선택하고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죠. 자, 근데 보면은 자, 이쪽은 지금 막혀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두께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솔리드의 제거 및 연장으로 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제거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선택을 해서 제거. 자, 그럼 그 형상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로 솔리드가 유지되면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대략적인 형상이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는 이 형상을 고정하기 위한 홀을 4개를 한번 뚫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홀은 지금 이쪽하고 이쪽에 4개씩 들어 있고요. 4파이 홀로 되어 있네요. 스케치를 이렇게 윗면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원을, 기준 선을 하나 그려 볼게요. 지금 홀이 위치가 될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45파이 원을 그려서 그리면 되겠네요. 원에서 지름 45 원을 그리고요. 가상점 변경, 그 다음에 점을 찍을게요. 점을 찍어서 홀로 뚫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바로 원을 그려서 돌출 제거를 해도 되겠죠. 얘는 단순하게 그냥 관통 홀을 뚫는 거기 때문에 그냥 스케치에서 원을 그리는 것도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바로 원을 그릴게요. 지름이 4파인 원을 이렇게 이 원하고 이 수직선이 일치가 되는 이 지점에서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완전 구속이 됐기 때문에 색상이 분홍색으로 나오죠. 바로 제거를 할게요. 이렇게 여기도 스케치를 잡고요. 스케치를 바로 놓을게요. 자, 스케치를 바로 놓을 때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X, Y, Z 평면으로 이제 바로 돼 있을 때는 자,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해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틀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스케치면을 바로 볼 때는 여기 플랜 회전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각도 상관없이 이 면을 바로 놔줘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만약에 틀어져 있다, 돌아가 있다, 그러면은 이걸 눌러서 원하는 뷰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원을 그릴게요. 가상선으로 중심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지름이 얘도 45 이런 식으로 가상선 변경, 그 다음에 바로 원 4파이 원을 그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치 확인, 솔리드 돌출 제거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만들 형상은 이 위쪽에 지금 탭 형상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자, 지금 스케치를 이 위쪽에서 해서 아래쪽으로 추가 돌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맨 위쪽 지점이 거리로 봤을 때는 이 바닥에서부터 거리를 보면은 55에서 23을 더하니까 78이 되겠네요. 자, 스케치를 이 위쪽에다 해야 되니까 여기 평면을, 가상의 평면을 만들 거고요. 자, 이때 이 평행 플랜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바닥면을 찍어서 위쪽 방향으로 78mm 지점에 플랜을 만들 건데 지금 형상이 안 보이죠? 제가 요 데이터를 꺼놔서 그래요. 가운데 휠 버튼 오른쪽 같이 눌렀다 떼면은 요 메뉴 나오죠? 데이터 표시를 하면은 지금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지금 만들어진 플랜이에요. 이렇게. 자, 이 지점을 스케치 면으로 잡고요. 이 면을. 자, 그 다음에 위에서 볼게요. 자, 보면은 어쨌든 이 면에 이 실린더 파이프 형상 면에 이 가운데 점 여기서 지금 형상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면의 가운데 지점에 점을 만들 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이 스케치에 있는 형상 중심이라는 기능이에요. 자, 이걸 선택해서 어떤 형상의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선택한 형상의 중심점이 만들어져요. 스케치 평면에. 눌러볼게요, 여기를. 자, 이렇게 보면 만들어지죠. 위에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자, 이 점은 지금 실제 점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가상점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가상점 변경을 하시면은 이 점이 가상의 점으로 바뀌어요. 스케치를 나가면 표현이 안 되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8파이짜리 원을 그리면 되겠죠. 지름이 8인 원을 여기 맞춰서 딱 찍어 주시고요. 자, 확인으로 나가고, 자, 데이터만 잠깐 숨겨보죠. 자, 돌출 추가 해서 여기서 뭐 일단 두께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여기 맞춰서 한 대략적으로 중분값을 요만큼 넣어 주셔도 되겠고요. 이 면에 딱 일치가 되게끔 형상을 추가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해서 근접을 하게 되면은 이 근접한 면 있죠? 근접한 면에 딱 일치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근접 확인. 단면을 잘라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다가 지금 홀을 뚫어야겠죠? 지금 M5니까
피치를 1로 보면은 4파이 홀을 뚫고 탭을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4파이 원을 뭐 그리는데 스케치에서 뭐 돌출로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홀 기능 이용해서 자, 점이 없더라도 요 중심점을 우리가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선택을 해서 점 필터를 이용해서 바로 선택을 해서 자, 다음 단계 휠로 넘어가고요. 자, 지름을 4로 해서 확인. 다시 한번 잘라 볼까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탭을 표시할 때는 자, 도구에 보시면은 나사 및 밀핀이라고 있고 얘를 눌러서 지금 나사로 돼 있고 탭으로 돼 있죠. 네, 연결로 돼 있고 이 연결로 하게 되면은 이 홀의 사이즈에 맞춰서 얘가 뭐 M4로 됐다가 M8로 됐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결로 해 놓고 이 라인을 찍어 주게 되면은 이 홀이 4파이니까 M5로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이 홀의 크기에 따라서 이 지금 뭐 M5나 뭐 M6이나 M8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는 미리 어떤 엑셀 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얘가 그 치수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연결로 해놓게 되면은 뭐 수동으로 뭐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뭐 임의의 지정으로 해서 사용자가 뭐 임의로 뭐 바꿔 주셔도 되긴 하는데 보통은 연결로 해서 사용을 하죠. 자, 이 상태에서 탭도 뭐 전체 깊이로 하게 되면 전체가 다 나고요. 길이로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만 하실 수가 있고 또는 뭐 홀 길이 빼기 증분으로 하게 되면은 이 끝까지 간 상태에서 뭐 빼기 3mm 하겠다 그러면은 다 내려간 상태에서 뒤로 3mm 후퇴가 되는 거죠. 이게 홀 길이에서 증분값을 빼주는 거고요. 전체 깊이로 해서 탭을 다 낼 거예요. M5로 돼 있죠. 자, 임의의 지정으로 해서 뭐 홀은 4파이로 뚫었지만은 얘가 뭐 M8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지만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연결로 할게요. M5로 돼 있고 확인. 자, 표시가 이렇게 되죠. 자, 실제 나사 모양으로 파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를 시마트론 2의 돔에서 빼게 되면은 이 탭으로 인식이 돼서 치수를 뽑게 되면은 뭐 4파이로 안 나오게 돼 있고 M5로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시마트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형상도 완성이 됐죠. 자, 여기서 뭐 마무리를 하면은 일단은 여기 파이프 기능을 쓴 거,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한 번 했지만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스케치를 뭐 분리해서 뭐 이동을 하거나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 선이 끊어져 있을 때는 복합선으로 묶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형상의 안쪽에 일정 두께를 유지하면서 파낼 때는 솔리드에 있는 두께 기능 활용을 했고, 오픈 시킬 부분을 별도로 또 선택을 해서 오픈을 했죠. 여기서 보면은 형상 두께에서 오픈을 할 부분을 선택을 해서 확인 눌러서 이 빨간색 부분이 오픈이 되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탭 표시하는 거 방금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